전 세계 테니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테니스 인물백과. 오늘은 테니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영국의 테니스 영웅 앤드류 머레이 남작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남작, 영국의 귀족이 되었죠. 이 남작자기를 2017년에 받게 되었는데요. 영국을 빛낸 스포츠 스타들에게 이런 자기를 수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테니스 하나만 가지고 귀족이 된 앤디 머레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 앤드류 베론 머레이, 일명 앤디 머레이, 1987년 5월 15일 스코틀랜드 최대의 항구 도시 글래스고 옆에 있는 덤블레인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주디 머레이는 테니스 코치였는데요. 형 제이미 머레이와 함께 테니스를 가르치며 어릴 때부터 테니스 선수의 꿈을 키워 주었습니다. 대부분 테니스 선수들은 부모님이 코치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앤디 머레이도 3, 4살 때부터 테니스를 시작했나요? 네, 정확합니다. 머레이는 3살부터 테니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앤디는 형과의 라이벌 의식 때문에 더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형 제이미 머레이의 인터뷰에 따르면 앤디는 나와 경기를 하고 이기지 못하면 언제나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말했고, 또 앤디 머레이 자신도 어머니는 형과 나를 경쟁시키면서 테니스를 가르쳤다. 엄마가 항상 형을 더 편애하는 것 같아서 질투를 느꼈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형이 엄마를 닮은 것 같은데 앤디 머레이는 그럼 아버지를 닮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를 닮은 것 같긴 한데. 누가 봐도 그 중계화면 잡히는 거 보면 네. 엄마 닮았네. 네. 네, 요즘은 좀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앤디 머레이의 아버지 윌리엄 머레이는 주디 머레이와 1990년대 초반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 두 형제는 엄마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와도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윌리엄은 두 형제의 테니스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지켜보면서 응원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앤디 머레이의 조용한 성격은 아버지를 닮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앤디 머레이의 조용한 성격에 영향을 준 어린 시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명 덤블레인 학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덤블레인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토마스 해밀턴이라는 범인이 초등학교에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가서 체육관에 총기를 난사해서 학생 16명과 선생님 1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 범행 장소가 체육관이었는데 그 체육관이 앤디 머레이가 운동을 하고 있었고 앤디 머레이는 그 체육관에 숨어 있었다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고, 평소에 앤디 머레이와 주디 머레이가 이 총기 난사범이 운영하는 테니스 클럽에 다녔다는 점을 나중에 앤디 머레이가 성공하고 큰 뒤에 엄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앤디 머레이의 성장 과정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건데 눈앞에서 사건을 직접 겪은 앤디 머레이인 거잖아요. 그럼 트라우마로 엄청 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앤디 머레이가 테니스를 포기하지는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앤디 머레이는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테니스에 매달렸는데요. 그 결과로 바르셀로나로 테니스 유학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앤디 머레이의 나이는 15살이었고 목적지는 산체스 카얄 아카데미였습니다. 지금은 에밀리오 산체스 아카데미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장소에서 앤디는 형 제이미와 테니스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산체스 아카데미는 클레이 코트 훈련으로 유명했는데요. 이곳에서 머레이는 테니스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체력 훈련을 통해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밑거름을 만들어 냅니다. 어린 앤디 머레이는 바르셀로나의 테니스 유학이 힘들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가족과 떨어져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와 훈련을 병행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앤디 머레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테니스에 집중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피아노였습니다. 피아노. 앤디는 훈련이 끝나면 웃긴 피아노 곡을 연주하면서 팀원들을 재밌게 했는데요. 그 시절 앤디 머레이와 함께 훈련했던 선수가 바로 라파엘 나달입니다. 나달. 나달의 고향은 마요르카 섬인데요. 네. 마요르카 섬은 바르셀로나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나달이 나달 아카데미를 지금은 지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네네. 머레이는 인터뷰에서 내가 스페인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나달이었고 스페인에서 나달의 훈련 리스트를 들은 것이 내 테니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내가 훈련하던 많은 선수들 중 나달은 언제나 1등이었다라면서 나달과의 친분을 드러냈습니다. 오, 나달과 머레이가 동기동창이에요. 네. 약간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잘 자랐을 것 같은데 그럼 머레이의 주니어 시절 성적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니어 시절의 머레이는 어떤 선수였나요? 머레이는 2003년부터 ITF 서킷에 본격적으로 참가를 했는데요. 주니어 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며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머레이와 조코비치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머레이가 호주 오픈에서 조코비치의 코치를 맡았는데요. 두 선수는 2001년 뿌띠트 AS 토너먼트 8강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머레이가 6대1, 6대0,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이 스코어가 진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스코어인데 조코비치를 꺾었는데요. 조코비치는 이후 인터뷰에서 나는 빨리 이 경기를 이기고 싶었다고 말하며 멋쩍어 했습니다. 이후 2004년에는 US 오픈 주니어 남자 단식 우승을 하며 주니어 랭킹 6위가 되었고 2005년 주니어 랭킹 2위와 함께 성인 무대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럼 앤디 머레이의 성인 시즌을 레딩님께서 빠르게 정리를 해주세요. 커리어 통산 739승, 262패, 네. 승률 73.8%, 총 46개의 우승컵을 차지한 선수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굵직한 승리만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승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네네네. 저도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워낙 힘들 정도로 위대한 선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005년 앤디 머레이는 407위로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요. ATP 서로게이트 챌린저를 우승을 하고 태국 오픈에서 준우승. 당시 우승자가 로저 페더러였고요. 네. 윈블던 3라운드를 진출하면서 407위에서 64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ATP 산 호세 오픈에서 첫 ATP 타이틀을 가져갔고 신시내티 마스터스에서 로저 페더러를 꺾었습니다. 아이고. 이후 랭킹은 64위에서 17위가 되었고요. 꺾자마자. 2007년 ATP 도하 오픈 준우승, ATP 마스터스 4강 및 8강에 진출하면서 랭킹이 11위가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US 오픈 결승에 진출 성공했지만 당시 극강이었던 로저 페더러에게 패배하면서 준우승, 신시내티 마스터스 우승, 마드리드 마스터스 우승 등 본격적인 빅4 시대를 열면서 랭킹을 11위에서 4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살짝 정리를 해드리자면 2005년 프로 전환 후 4년 만에 랭킹을 4위에 올렸고요. 나이도 21세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런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제 따지고 보면 4년 만에 403 네. 네, 단계. 네, 네. 네, 4년 만에. 네, 이거 진짜 주식으로 치면 진짜 어마어마한 떡상인 거죠. 네, 떡상 완전. 네. 네. 2009년에도 역시 꾸준하게 마스터즈 우승컵을 가져갔는데요. 마이애미, 몬트리올을 우승하고 윈블던 4강에 올랐지만 앤디 로딕에게 패배했고요. US 오픈은 1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랭킹은 그대로 4위로 유지를 했고요. 2010년에는 호주 오픈 결승에 진출을 했지만 페더러에게 패배하면서 다시 한번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윈블던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이번에는 나달에게 패배하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랭킹은 한 단계 떨어진 5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2011년은 역시 그랜드슬램 우승에는 조금 부족했던 머레이였는데요. 호주 오픈 결승에 진출했지만 조코비치에게 패배했고 롤랑가로스, 윈블던, US 오픈 나머지 3개 그랜드슬램 모두 4강에 진출했지만 3번 모두 나달을 만나면서 3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네. 2012년 드디어 앤디 머레이가 그랜드슬램 차지를 하는 해가 되는데요. 우선 우승을 하기 전에 또 한 번의 아픔을 겪습니다. 바로 윈블던 준우승인데요. 자국 언론의 전폭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앤디 머레이는 윈블던 결승까지 칠리치, 다비드 페러, 송가를 꺾고 올라갔는데 결승에는 다시 한번 로저 페더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로저 페더러에게 패배를 하면서 그랜드슬램 결승에서만 3패를 하는 아이고. 결과를 받아듭니다. 하지만 머레이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는 점점 다가가고 있다 라며 멋진 말을 남겼는데 그 인터뷰는 3달이 지나서 현실이 됩니다. 바로 2012년 런던 올림픽 결승에서 로저 페더러를 다시 만난 것인데요. 결과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머레이의 승리였고요. 머레이는 조국의 금메달을 안기며 로저 페더러의 금메달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로저 페더러 선수가 윈블던을 그냥 머리에게 넘기고 네. 네. 메달을 땄으면 어떻을까? 이럴 줄 몰랐죠. 두 개 다 네, 우승할 줄 진짜. 알았죠. 제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뭐죠? 이 금메달과 네. 2019년 윈블던 결승 우승을 못한 거 그 두 네. 개가 너무
팬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지금 저희 네. 앤디 머레이 아 맞다. 네. 앤디 머레이. 집중해 네. 주세요. 아우 네. 제가 또 슬 뻔했네요. 네. 네, 처음으로 빅3를 꺾어내며 타이틀을 따낸 머레이는 자신감이 붙었는지 US 오픈 결승에서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상대는 오랜 친구 조코비치였습니다. 두 선수는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머레이가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뉴욕에 강한 바람이 불어 양 선수 모두 힘든 경기를 치렀는데요. 인터뷰에서 머레이는 정신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첫 그랜드슬램 우승에 감격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코비치는 머레이가 첫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따내 진심으로 기쁘다며 오랜 친구로서 축하를 전했습니다. 네, 2012년 머레이가 우승을 하면서 무려 5번의 그랜드슬램 결승전 만에 첫 타이틀을 가져가게 된 건데요. 제 생각엔 이때부터 머레이의 전성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2013년부터 머레이는 어땠나요? 맞습니다. 저도 머레이의 전성기는 2012년에서 2013년 그 사이라고 보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2010년이나 11년으로 보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3년이 머레이에게 특별한 한 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윈블던 타이틀 때문입니다. 테니스 선수들에게는 윈블던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랜드슬램 4개 대회가 모두 멋지고 대단한 대회이긴 합니다만 그중에서 단연 1위는 윈블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국인이었던 머레이에게는 정말 우승하고 싶은 대회가 윈블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회에서 머레이가 드디어 우승컵을 차지를 했는데요. 상대는 다시 한번 조코비치였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지난 US 오픈 이후 호주 오픈 결승에서도 만났는데 호주 오픈에서는 조코비치가 타이틀을 가져갔거든요. 그 뒤에 만난 윈블던에서 앤디 머레이와 조코비치가 만났는데 이번에는 앤디 머레이가 윈블던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머레이는 3세트 만에 깔끔하게 승리를 차지하면서 영국 남자 단식 77년 만에 프레드 페리 이후로 77년 만에 영국인으로서 영국의 윈블던을 우승한 선수가 됩니다. 프레드 페리. 네, 네. 프레드 페리. 네. 77년 만에 윈블던 우승 영국인으로서 정말 대단하죠? 네. 다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영웅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머레이는 7번의 그랜드슬램 결승에서 2승을 가져가는 성과를 거뒀어요. 사실 근데 좀 많이 아쉬운 결과인 것 같아요. 알카라즈 같은 경우는 4번의 그랜드슬램 결승에서 4승을 가져갔기 때문이죠. 네, 아무래도 머레이가 빅3에게 특히 조코비치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선수인데요. 이게 아마 조코비치가 그때 주니어 때 6대1, 6대 빵으로 지고 도끼를 품은 게 아닌가. 네. 2011년 3번의 세미파이널에서 나달에게 모두 졌고 그랜드슬램 결승 3번 모두 페더러에게 패배했지만 조코비치에게는 무려 결승에서만 5번을 패배했습니다. 그중에 2번만 이겼어도 머레이는 커리어 그랜드슬램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윈블던 우승을 달성하면서 머레이는 최고의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부상 이후 복귀를 한 시즌으로 큰 대회 성적은 없었는데요. ATP 500, ATP 250 대회에서 3회 우승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다시 한번 톱3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호주 오픈부터 성적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레이는 디미트로프, 키리오스, 토마스 베르디르 등을 꺾고 결승에 올랐지만 다시 한번 조코비치에게 가로막히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부상 이후 새로운 시즌에서 결승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좋은 시즌을 예고했고요. 마드리드, 몬트리올 대회를 우승하고 롤랑가로스, 윈블던 4강에 오르는 등 시즌을 2위로 마무리 짓는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2016년 드디어 앤디 머레이가 랭킹 1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윈블던을 우승하고 다시 한번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죠. 마스터스 대회를 9개 중에서 3개나 우승을 하였고 ATP 파이널스에서 조코비치를 꺾고 우승을 하는 등 앤디 머레이의 테니스 커리어의 정점을 이룬 해가 2016년이었습니다. 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기사자기를 받기도 했죠. 영국에서. 네. 그래서 앤디 머레이의 이름을 검색하면 Sir 앤디 머레이 OBE라고 나오는데요. OBE가 뭔가요? 네, OBE는 Order of the British Empire의 약자로 대영 제국 훈장이라는 뜻인데요. 머레이는 29세에 최연소로 기사자기를 받으며 Sir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이름 앞에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 머레이는 부상으로 신임했고 2018년에는 오랫동안 머레이를 괴롭히던 엉덩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19년 호주 오픈에서 오랫동안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어 프로 테니스를 은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첫 번째 은퇴 의사를 밝혔지만 투어를 이어나갑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투어가 취소되었는데요. 앤디 머레이는 와일드카드 자격으로 신시내티 오픈 참가를 했고요. 2021년에는 윈블던 와일드카드로 3라운드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2018년은 이후 처음으로 랭킹 47위를 기록하며 부활의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머레이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시는 플레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테니스 공을 칠 수는 있겠지만 프로로 다시 경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제가 게임의 정상에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보고 싶어요 라고 복귀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로 2023년 호주 오픈에서 타나시 코키나키스와 5시간 45분 대혈투를 펼치며 커리어 마지막을 장식한 머레이는 2024년 은퇴를 하며 조코비치의 코치가 되어서 호주 오픈에 참가를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스토리를 가진 선수예요. 진짜 진짜 yes sir. Yes, sir. 네, 정말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머레이의 이야기를 마치고 싶어요. 역시 라이벌리라고 한다고 하면 빅3겠죠? 네, 일단 머레이의 인생의 첫 번째 걸림돌이었던 페더러와 상대 전적은 11승 14패로 그다지 나쁘지 않은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랜드슬램 결승에서 매번 페더러에게 지면서 커리어 초반을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페더러였고요. 그 다음 라이벌은 아카데미 동창 나달인데요. 나달과는 12승 24패. 조금 벌어진 승률이고 늘 클레이 코트에게에서는 나달에게 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머레이도 승리를 하긴 했는데 결정적인 승리는 2016년 마드리드 마스터스 클레이에서 나달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이 순간 머레이에게 특별한 순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조코비치와의 상대 전적 11승 25패로 가장 좋지 않은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코비치와는 그랜드슬램 결승전에서 7번이나 만났지만 2승 5패로 그래도 조코비치를 만난 것 치고는 잘했다. 네. 2번 정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머레이가 그래도 세 선수 중에서는 조코비치와의 어떤 성적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앤디 머레이는 빅3 시대에 자신만의 테니스를 구사하면서 그랜드슬램 3회 우승을 달성한 정말 멋진 선수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은 그의 끝없는 노력과 불굴의 투지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니스 코트에서 앤디 머레이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트 미는 아니지만요. 네. 테니스 인물백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